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26화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누나하고 각별한 것 같은데 왜 같이 안 살고? 누나 이름이? 윤성호는 구지석의 부모님 기일을 하루 앞두고 구지석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 변호사가 구하나에 관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성만 같을 뿐이지 설마 구하나가 구지석의 누나는 아니겠지 하는 심정으로 물어본 것이었는데, 역시나 은총이를 키운 구하나는 유진과 같은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구지석의 부모에게 입양이 된 이하나가 분명했습니다. 윤성호는 국밥을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고 말았는데요. 윤성호는 구지석이 과거에 부모님의 회사를 살려달라고 신여진에게 부탁을 하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구지석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였는지 구지석의 학비를 대주고 지금까지도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지석의 목표는 1차적으로 해성 투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여진의 회사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인데요. 윤성호는 구지석이 야망이 아니라 복수심 때문에 해성그룹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 달래주는 듯한 심정으로 구지석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윤성호가 그동안 몰랐던 구하나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구지석의 양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호가 볼 때에는 구지석이 구하나에게 이미 옛날부터 부모님의 원수가 신여진 회장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구지석이 지금도 구하나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복수에 굳이 피가 안 섞인 입양아인 구하나까지 마음 아프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나 하고 혼자 독수를 감당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윤성호가 구지석의 부모님 기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지석의 부모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구지석은 윤성호의 정체도 모른 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만나고 온 후 은총이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윤성호에게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며 귀국을 요구했는데, 윤성호는 은총이를 걷어 키우고 있는 구하나가 은총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르고 키우고 있다면서 구하나가 과거에 신여진이 몰락시킨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나 마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윤성호가 구지석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도 신여진이 빼앗은 구지석의 부모님의 재산을 이렇게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구하나가 은총이를 걷어 키워주기까지 하고 있으니 당장 신여진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구하나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싶지만 은총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당장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구하나의 양부모를 죽인 신여진의 죄값과 구하나가 은총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아무리 갚아도 모자랄 것 같은 심정인 윤성호는 은총이네 집이 곧 이사를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구하나를 몰래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마침 구지석은 윤성호가 귀국해서 호텔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불편할 것이라며 새로운 숙소를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윤성호는 자기가 살 집은 알아서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결국은 구하나의 집을 매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추운 겨울에 한 달 이내로 집을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7살짜리 꼬마 은총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은총이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윤성호는 마음이 아파오는데요. 윤성호는 구하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좋은 집을 매입하여 부동산의 세입자를 구하면서 은총이네 집에 정보가 흘러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윤성호가 보기엔 은총이가 신여진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구하나와 계속 살아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여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 대신 윤성호가 은총이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니 차라리 은총이가 해성그룹의 손자라는 것만 비밀로 하고 데려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윤상호는 구하나가 은총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신여진의 욕심만 생각하여 은총이만 데려간다면 오히려 주변의 의심을 더욱 더 사게 되고, 구하나에게서 은총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과거의 구하나의 부모를 자식들과 이별하게 만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혹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구하나의 동생이란 걸 알게 되면서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걸 더더욱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구지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신여진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는데도 신여진의 가족관계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구지석은 황진구가 신여진의 심부름을 대신하여 구하나에게 제수 음식을 전해준 것에 화가 나서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말았는데 구하나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면서 혜성그룹이라면 치를 떠는 구지석이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지석아,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날인데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불만인데? 신 회장님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음식에 대고 화풀이 하는 거니? 하자 옆에 있던 구지창도 형 정말 이상하다. 형은 뭐 열등의식 같은 거 있어? 아무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사 음식은 못 드신다고 해도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다고 평소 구경도 못 해보는 과일이며 음식을 차려놨는데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도 기분 좋으실 텐데 무슨 심보로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야? 누나가 하려는 일은 죄다 반대를 하고 불만 한가득인 표정을 짓더니 혼자 나가서 살다 보니 고집불통이 되어버렸나? 누나가 하루 종일 준비한 제사상을 형 마음대로 왜 엎고 난리야? 은총이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그지석을 노려보는데 삼촌 너무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엄청 화나셨을 거야. 구하나는 구지석에게 지석아 이유가 뭐니? 너 지난번에는 해성 투어를 망하게 한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묵을 숙소를 다 계약 파기시키더니 부모님 제사상에 회장님이 주신 음식 조금 올리는 것도 못 봐줄 정도니 이러는 네 감정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너 아직도 해성 투어 망하게 한다는 마음 갖고 있는 거니? 해성 투어가 왜 망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봐. 네가 해성 투어 망하게 하려고 본부장 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보겠어. 그런데 지창이도 지은이도 해성그룹에서 일하고 나도 그런데 해성그룹 망하게 하면 우리 다 직업 잃고 다시 직장 알아봐야 해. 너야 유학도 갔다 오고 오라는 곳 많아서 네 제주껏 얼마든지 새로운 직장 얻을 수 있지만 우린 당장 이 집도 빼야 하고 지금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너는 해성그룹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자는 거니? 하자 구지석은 이게 사소한 일이야? 엄마. 아버지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될 음식을 올리는 게 사소한 일이야? 누나는 몰라도 너무 몰라. 하자 구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너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네가 자꾸 이러면 해성 투어가 망하기 전에 우리 집부터 망할 것 같아.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 아빠 제사상 없는 행동은 아무리 철없는 동생이 한 짓이라도 용서를 안 해.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 그러니 너 똑바로 말해. 오늘 네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대보란 말이야. 하자 구지석은 앞으로 엄마 아빠 제사상 차리려면 누나가 만든 음식만 올려놓던지 그것도 귀찮으면 제사상 차리지도 마. 남이 거 올리지 말라고. 하자 구하나는 그게 다야? 너 어린애처럼 굴지 마. 왜 해성그룹 신회장님이 주신 음식이 올라가면 안 되는지를 얘기하랬잖아. 구지석은 누나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누나가 안다고 달라질 건 없어.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데요. 구하나는 엎질러진 제사상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아버지. 지석이가 왜 저러는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춘기가 지난 지가 언젠데 왜 저럴까요? 엄마 아빠는 지석이 마음 다 알고 계시겠죠? 제가 너무 부족한 누나라서 그런지 지석이가 갈수록 저한테 마음을 닫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구하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구지은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연주곡 틀지 말라고 말했잖아. 자꾸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딱 맞아 떨어졌네.
오빠랑 황진구 사장님이 회사에서도 기싸움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던데 정말인가 보네. 총괄본부장이면 오빠도 황 사장님한테 뒤지지 않는데 경쟁의식이 엄청 심한 것 같아. 하긴 황진구 사장님이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약혼녀 성격이 좀 문제인 것만 빼고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구지창은 너는 지금 이 판국에 그런 소리가 나오냐? 구지석은 다음날 황진구에게 뼈가 있는 말을 건네는데요. 황 사장은 해성투어 사장보다는 회장님 개인 비서가 더 잘 어울리겠던데. 회장님 아들도 아니면서 일개 직원 집에 제수 음식까지 배달도 다니시고 그렇게까지 충성하면 대단한 거 떨어집니까? 해성투어로 만족을 못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비아냥거리자 황진구는 일개 직원이라뇨. 구하나 씨가 해성투어에 기여한 공을 무척 낮게 평가를 하시네요. 회장님이 감사의 의미로 그나마 간소하게 선물을 보낸 것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하자 구지석은 받는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두고 가는 건 예의도 아니고 폭력이죠. 구지석의 말에 황진구는 음식을 가지고 폭력이라니 대체 언제까지 날 물고 늘어질 생각이십니까? 하자 구지석은 그럼 물리지 않게 조심을 하시면 되겠네요. 황 사장은 자기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너무 믿다가는 큰 코 다칠 날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저희 누나 집에 들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황진구는 구지석의 말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황진구는 불편한 마음을 추스리고 신여진에게 가는데 구하나 씨 부모님 기일은 앞으로 진구가 잘 챙겼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스케줄 체크도 해줘. 다음 기일엔 나도 참석을 하고 싶어. 우리 은총이를 구하나 씨가 이렇게 잘 돌봐준 것도 다 그분들 덕분이니까 말이야.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 피가 안 섞인 은총이에게도 그렇게 다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은총이는 언제쯤 데려오는 게 좋을까? 하자 황진구는 제가 은총이에게 물어보니 은총이는 할머니를 찾더라도 구하나 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를 이모가 아니라 엄마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인지 제가 본 두 사람은 친모자 이상으로 끈끈합니다. 은총이는 구하나 씨와 헤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은총이를 데려오시려면 이 점을 깊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진구의 말에 신여진은 나도 그 점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 유진 아빠는 우리 은총이가 해성그룹의 손자라는 게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다고 언제까지 구하나 집에서 이모 조카로 살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내 눈앞에 은총이가 있어야 내가 지켜주지. 신여진의 말에 황진구는 구하나 씨와 은총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관계이니 은총이를 데려오시려면 구하나 씨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총이는 어디를 가든지 이모가 가는 곳만 따라가려고 할 것이고요. 하자 신여진은 구하나 씨와 나는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데려온단 말이니? 잠깐만 구하나 씨도 보육원에서 살다가 지금 가정으로 입양돼서 살고 있고 구하나 씨에게 친부모님에 대해서 진구는 아는 게 없니? 친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지난번에 나한테 모녀 테라피에 대해 설명할 때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만 했었는데 구하나 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봐. 하자 황진구는 회장님 혹시 은총이를 숨기고 데려오는 방법으로 구하나 씨를 딸로 삼으시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신여진은 내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지만 은총이를 아무도 몰래 데려오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구하나 씨에게서 은총이만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우리 은총이가 날 미워하면 안 되잖아. 난 은총이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진구야, 너 나랑 은총이 유전자 검사 의뢰해놨다고 했지? 우리 은총이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안 해도 우리 유진이를 꼭 닮아서 내 손자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검사를 하나 더 해야겠어. 하자 황진구는 누구와의 검사 말씀이십니까? 설마 구하나 씨와의 유전자 검사입니까? 하자 신여진은 맞아. 은총이를 구하나 씨와 떼어놓는 건
나도 찬성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 은총이 옆에는 구하나 씨가 꼭 있어야 해. 나는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구하나 씨를 내 딸로 삼아야겠어. 황진구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불일치로 나오실 텐데요. 그리고 구하나 씨가 검사에 동의를 할지도 의문이고요. 하자 신여진은 그건 장비서에게 맡기면 돼. 장비서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야. 구하나 씨가 내 딸이라는 거 입증이 되게 말이야. 그러니 구하나 씨가 입양이 되기 전에 가정사에 관해 자세히 알아봐. 신여진은 윤성호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유진 아빠, 우리 은총이를 빨리 데려올 방법을 찾았어. 이 방법밖에는 없어. 구하나 씨 부모님도 양부모였고 아버지는 화재로 사망하시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이 살아온 걸로 확인이 돼서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아니 유진이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준 거야. 구하나 씨를 우리 딸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야 은총이를 내가 데려올 수 있으니까 유진이가 내 생각을 이리로 이끈 것 같아. 은총이는 구하나 씨를 너무 잘 따르고 있어서 구하나 씨만 좋다고 하면 우리 셋이서 다 같이 살고 싶어. 당신 생각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겠죠? 나는 우리 은총이를 키워준 구하나 씨에게 두고두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해야겠어. 당신이 계속 소식이 없으면 내 뜻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어. 신여진의 메일을 본 윤성호는 구하나 씨를 딸로 받아들인다고 우리 유진이로 둔갑시킨다는 뜻인가? 하지만 구본부장은 구하나 씨가 유진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 될지. 만에 하나 구본부장이 당신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참담한 상황으로 변할 텐데 정말 걱정이요. 지금 구하나 씨는 집을 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텐데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돼요. 은총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유진이가 과연 이 방법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윤성호는 유진의 사진을 보며 유진아, 너의 친한 친구 구하나 씨는 네가 내 엄마 딸이란 거 모르고 은총이를 키웠단다. 내 엄마는 구하나 씨 양부모님에게 못할 짓을 했어. 물론 나도 책임이 있단다. 내가 네 엄마를 말리기만 했어도 내 엄마가 괴물이 되지는 않았겠지. 내가 내 엄마를 방치한 잘못도 크다. 이제 엄마는 구하나 씨를 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물론 은총이를 위해 선택한 일이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너와 구하나 씨가 보통의 인연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될까봐 아빠는 두렵구나. 윤성호는 신여진이 구하나를 유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솔직히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성호는 일단 구하나네 집이 이사를 가는 것부터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은총이네 집 근처에 숙소를 얻으려고 했다가 은총이네가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것으로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윤상호는 중개 사무실을 찾아가 적당한 집을 찾아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자마자 집이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기에는 벅차니 다시 세입자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윤성호는 전세 보증금 없이 아주 싼 월세로 집을 내놓는데 중개업자에게 부탁하여 은총이네 동네 마트 아주머니의 귀에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마트 아주머니는 구하나를 불러 세우더니 은총이 이모 이사갈 집은 구했어? 저기 부동산 송씨가 나한테만 슬쩍 얘기를 하는데 보증금 없이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은총이가 워낙 집 걱정을 하길래 그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 집은 무조건 은총이네 집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단속을 해놨어. 내가 시간이 나서 한번 구경을 가봤는데 아유 지금 집보다 훨씬 넓은데도 가격이 엄청 싸. 이거 무조건 은총이 이모가 잡아. 구하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이에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런 집은 없던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대단하세요. 혹시 그거 이상한 매물 아닐까요? 하자 아주머니는 그건 걱정 말어. 세상에 믿을게 못 되는 게 중개업자라지만 송 씨는 나랑 이 동네에서 뼈가 반쯤은 묻힌 골동품이나 다름없어. 믿어도 된다니까. 구하나는 아주머니가 알려준 중개업자를 찾아가 집을 구경해 보는데 지금 형편으로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그 집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하나는 결국 그 집에 새들어 살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데 윤성호 대신 고 변호사가 집주인으로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은총이에게 새 집이 생긴 것이었는데요.
구지석은 구하나가 집을 너무 싸게 얻은 것을 수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이 살려고 집을 매입했다가 갑자기 다시 세를 놓았다고? 집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가격에 내놓을 수 있지? 설마 이것도 신여진과 황진구 사장의 작품인가? 두바이 계약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는 수작인 건가?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집주인과 만나보았냐며 사기 계약은 아닌지 확인은 해보았냐고 따지는데 구하나는 돈 안 떼이는 사기도 있대니 집주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 집을 비울 일이 많으시대 하고 말하는데 구지석은 그 집을 구경하러 갔다가 윤성호를 발견하고 맙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 동네에는 왜 오신 거지? 이 동네에 숙소를 잡으실 건가? 구지석은 윤성호를 계속 따라가 보는데 윤성호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윤성호는 은총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멈춘 것이었는데요. 구지석은 비로소 윤성호가 보고 싶다던 사람이 은총이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은총이네는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